암세포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살충제들을 보면 곤충들이 갖고 있는 이 특수 외골격을 공격해서 박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 살충제가 있으면 약을 뿌리면 얘네들이 죽죠. 네. 그리고 또 항생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복용을 하거나 투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만 이제 해결할까요? 뭐 그냥 균의 세균만 골라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암세포도 똑같은 방식으로 현대의학에서는 치료하려고 굉장히 많은 접근을 해왔었어요. 이게 무슨 치료라고요? 항암 치료죠. 근데 암세포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절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곰팡이나 아니면 바이러스나 혹은 또 그 기생충이나 뭐 이런 박테리아들은 우리 몸과 다른 이물질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 몸과 걔네들은 따로 있는 건데 내 몸에 들어와 서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많은 이유는 기생충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으니까 많은 거고,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이유는 백혈구가 부족하든지 약하든지 몸에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충분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세포는 좀 개념이 달라요. 암은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냐면 우리 세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세포와 같은 우리 몸과 하나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을 따로 공격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이 항암 치료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없을까? 아니에요. 이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건요, 유황 성분이 있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메티오닌이 우리 몸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메티오닌의 양이 과해지면 무조건 암세포가 자라요. 무조건. 그거는 배양 접시나 그 연구에 의한 결과를 보면요, 쥐나 뭐 다른 동물들의 연구해 놓은 걸 보면요, 메티오닌 섭취가 과하면 암세포가 빠르게 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암세포는 메티오닌으로 자라는데, 어떻게 보면 암세포가 시작되면요, 메티오닌이 있으면 굉장히 빨리 자라요.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상 시온의 동사에 있으면 암이 괜찮고 뭐 나가서 밥 먹으면 암이 커졌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이유가 바로 이 메티오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야, 그래서 이 메티오닌으로 자라는데, 암이 그걸 먹고 자라는데 그 대사 과정에서 이 메티오닌의 황산기가 주변 세포로 떨어져서 암세포가 막 자라는 것을 돕고요. 그리고 유전자에도 문제를 일으켜요. 즉 이 메티오닌이 활성산소를 유리기를 만들어버려요. 노화나 질병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이 황산가스가 암 주위로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암이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은 이 메티오닌을 정상세포에 주입을 했을 때 이 정상세포에 변화가 없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정상세포에 메티오닌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고기, 우유, 계란, 생선 이런 거 먹는데 뭐 나는 괜찮아, 암 안 걸려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당분간은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백혈병, 골수암 뭐 이런 암 종류의 메티오닌이 증가가 되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요. 메티오닌의 어떤 그 성분이 막 올라가면 암세포도 굉장히 빠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메티오닌을 섭취했을 때와 메티오닌이 섭취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엄청나죠. 그렇죠? 정상세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은 건강한 사람은 고기 먹으라 이 말은 아니고요. 그 말은 아니고, 특히 암에 걸린 사람에게 최악이 메티오닌이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을 때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이 메티오닌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 과단백질이 많거나 이런 거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인데요,
이 황산가스 암을 우리가 좀 관찰을 해보면 맨 밑에 보세요. 피부암 환자의 냄새를 통해서 피부 있죠? 어떤 개들, 훈련된 개를 통해서 그 냄새를 맡고 피부암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개가. 그 다음에 폐암 환자의 호흡 냄새를 맡고 이 개는 폐암인지를 판별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의 냄새를 맡고 방광에 암이 있는지를 또 식별을 해요. 그 다음에 방귀 냄새를 맡고 항문암이 있는지 직장암이 있는지를 또 식별을 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유황 냄새. 제가 오늘 왜 이 강의를 하는지 아시겠죠? 즉 단백질에서 분리가 된 단백질 아미노산에서 분해가 되면서 이 메티오닌에서 나오는 이 황산가스가 암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요. 이해하시겠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면 모든 암세포를 보잖아요. 뭐 골수암, 뭐 아니면 백혈병, 폐암, 간암, 그 고형암이든 뭐 다 상관없이 모든 암에 이 무엇이 관여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 몸에서 메티오닌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를 하려면 메티오닌이 감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막 개발이 되고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항암제로 사용하려고 막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티오닌이 뭐가 많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자, 보세요. 생선이 가장 많아요. 드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선. 나가서 그래도 고기 대신 생선은 먹어야지 안 됩니다. 생선의 메티오닌은 이렇게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닭고기. 그냥 뭐 우리 뭐 닭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지만 닭고기도 굉장히 많아요. 닭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란.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돼지고기, 소고기 많지만 계란, 닭, 생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밀크, 우유.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렇게 암 환자가 메티오닌이 많은 것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암은 굉장히 빨리 자라요. 기하급수적으로 막 암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고기나 단백질 아미노산이 많은 이 메티오닌이 많은 것을 먹으면 빨리 사망하는 거예요. 물론 뭐 고기를 먹으면서도 오래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더 뭔가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 콩이나 채소나 아니면 견과류나 과일들 굉장히 적어요. 녹색으로 표기한 거는 정상 범위다 이런 뜻이고 붉은색 표기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적고 많고의 차이점만이 아니라 억제를 시키고 발생을 시킨다 이런 차이로 보시면 돼요. 육식, 생선, 계란, 우유 등을 섭취하게 되면 메티오닌이 과하게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대장암과 유방암, 간암 뭐 등등 여러 암에 많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혈액과 관련된 암들. 자, 여기 보시면 메티오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양고기를 먹는 빈도수에 따라서 대장암 발병 위험률의 증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매일 한 번 이상 먹었을 때 몇 프로요? 149%. 100%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매일 고기를 먹게 되면 암이 없던 사람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 먹게 되면. 한 주일에 5번 내지 6번을 먹게 되면 뭐 그 매일이나 뭐 한 번 차이네요. 그게 84%. 그러니까 그래도 하루라도 쉬어주는 게 이렇게 배는 아니라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주일에 2번 내지 4번 먹는 사람들은 50%.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주일에 한 번까지 먹는 사람 39%. 한 달에 한 번 이하, 1년에 한 번 먹으면 제로로 되어 있어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드시면 안 되고 이건 정상인데, 네, 정상인 가운데 대장암 발병 위험률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인데 아주 몸이 건강하고 암이 없는데 내가 1년에 한 번 내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으면 그거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을 수 있지만 매일 먹으면 아니면 한 달에 뭐 한 번 이상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요 암 발병률이 이제 39%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죠. 이런 거 보면은 암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험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암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저는 그냥 사망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망수치.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줄에서 한 번까지 먹는 사람 39%. 네. 매일 한 번씩 먹으면 100% 사망한다. 아니 149%.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 분해돼서 소화가 돼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어떻게 돼요? 자꾸 몸에서 이물질을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메티오닌은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고기 안 먹으면 됩니다. 그죠? 이 메티오닌의 산화적 반응을 보면요. 이 메티오닌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제 이 생산 속도를 지내서 DNA에 어떠한 충격을 주고 그러면서 활성산소, 활성산소의 유리기를 만들어내면 이제 밑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노화를 만들어내요. 노화. 사실 거꾸로 역순화로 보면 장수긴 하지만 이 메티오닌 섭취를 통해서 결국 질병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